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3입니다. 파트 3에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는 데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지대 모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대 모형에서는 매년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지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지대가 뭐 별거 아닙니다. 지대라는 의미부터 보면 여기 지대라고 나오잖아요. 한문을 쓰게 되면 땅지자에 대. 한마디로 민법에서는 지료를 하죠. 지료. 그래서 이제 임대료 생각하시면 돼요. 땅 빌리고 이제 땅을 빌렸으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대 또는 지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의미입니다. 이게 그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학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학자들을 외우기가 힘들다 이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 분들도 아니고 대부분 이 영국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거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 참 이게 난감하죠.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입에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무슨 수로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입에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리카도는 뭐 외우셔야 됩니다. 리카도 차익지대. 차익이 뭐냐? 그거는 이제 할 거고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리, 차, 리차드입니다. 리차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비옥도가 나와야 돼요. 비옥도.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리차드가 아니라 리차데 또는 리차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럼 리가 뭐냐? 리가 리카도, 그죠? 리카도. 차가 뭐야? 차액지대. 리카도 차액지대. 그러면 이제 리차드라는, 야, 이거 써먹은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리차드라는 이제 그 헤어샵이 있었다 이거죠. 미용실이 있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 헤어샵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미스터 비옥도다 이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리차드, 헤어 디자이너, 뭡니까? 미스터 비옥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시험 안 나온 얘기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끝까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발소 가죠. 이발소 가면 시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거기 가면은. 왜냐, 이제 이발소 가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그 다음에 미스터 비옥도, 리카도, 차액지대, 비옥도. 하여간 차액지대 나오면, 비옥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외웠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대론의 1번 하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인데, 일단,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대의 근거가 뭐냐? 이게 항상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대의 근거는 일단 비옥도입니다. 비옥도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모형이, 영국의 모형인데, 이제 1817년에 이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1817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뭡니까? 땅의 그 지력, 땅의 힘에 의해서 농사를 짓던 시절이에요. 근데 땅마다 어떻게 돼요?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땅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이 있겠죠. 그러면 척박하다, 땅의 토질이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비옥도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비옥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비옥도가 좋다라는 건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땅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 우리나라에서 농지로서 비옥도가 높은 땅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김제평야. 거기 굉장히 무안 이런 데 가면은 토질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 하면 어디입니까? 무안 아닙니까? 무안. 토질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뭐 이건 타고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걸 뭐야? 비옥도가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척박한 땅은 뭐라고 그래요?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비옥도가 낮다. 비옥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옥도가 높은 땅은 상대적으로 뭐야? 한정돼 있죠. 희소하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다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 나와요. 수학 체감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론 가서 합니다. 중복되니까 생략할게요.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비옥도 비옥한 토지는 부족하다, 희소하다.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은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비옥도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제 금방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이 토지를 경작하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서 그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판매할 거 아닙니까? 판매해서 남는 게 있겠죠. 그 남는 걸 뭐라 그래요? 잉여라 합니다. 잉여 또는 초과이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잉여나 뒤에 가서는 이 잉여나 초과이윤이나 같은 말입니다. 잉여나 초과이윤이나. 근데 어떨 땐 잉여라 하고요. 어떨 땐 초과이윤이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19세기 분들, 19세기 이분들은 잉여라고 그랬어요. 잉여.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초과이윤이라 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잉여, 초과이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일단 1번이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순리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공급 법칙 배우면서 배운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옥수수든 감자든 쌀이든 밀이든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번 생산비를 빼준단 말이에요. 자, 원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남는 돈을 뭐라 하느냐? 남는 돈을 잉여를 한다. 또는 초과이윤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이거. 이거 많이들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편안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노동, 자본, 요 세 가지를 생산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기업이 또는 무엇인가를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다 모르겠고요. 그냥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토지 빌리고, 그 다음에 노동을 빌리고, 그 다음에 자본을 빌려서 생산해서 판매한다. 기업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땅을 빌리고, 그 다음에 노동을 빌리고, 그 다음에 자본을 빌려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본,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잖아요. 그리고 노동자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을 전부 다 빌려서 어떻게 돼요? 상품, 공장을 세워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다. 판매하면 뭐가 들어와요? 가격이 들어오겠죠. 이 가격이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생산비, 원가를 빼주면 이게 다 빌렸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동자에게는 뭘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죠. 그러면 은행에 돈 빌렸죠? 이자 줘야죠. 원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토지, 땅을 빌렸잖아요. 그럼 지주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대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 알겠죠? 요게 이제 그 원가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리카르도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생산비에 토지를 산입하지 않았어요.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리카르도 차익지대 나왔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이 시험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대는 또는 토지는 생산비 또는 같은 말이 이제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냐 아니냐? 그럼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돼. 그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토지는 비용이다 이런 표현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지는 또는 지대는 비용이 아닙니다. 왜?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고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구구절절 나와야 돼.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은 원가, 비용의 개념인데 토지는, 지대는 비용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봐서 제가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토지, 노동, 자본을 다 빌리는데 각각에 다 빌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동은 임금을 지불하고 자본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빌렸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이제 원가라는 개념, 생산비라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 토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유가 좀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고 좀 시간 봐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찌됐건 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임금과 이자는 비용이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얘기입니다. 자, 지대는 어떻게? 지대는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보입니까? 왜 임대료 안 주는 거야? 이거 그럼 줘야죠 당연히. 그럼 뭐로 주느냐 이거죠. 뭐로? 그거는 남는 거로 준다 이거예요. 이 기본 개념이. 그 남는 걸 뭐라 그래요? 잉여라 하죠. 그 남는 거로 준다. 즉 잉여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뭐로 준다? 지대는 뭐로 준다? 잉여로 인식한다. 잉여로 준다. 요 남는 거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선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항상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따라서 뭡니까? 지대는 또는 토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대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뭐로 주느냐? 잉여로 준다. 여기 남는 게 3번이죠. 이렇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에서 생산 빼고 남는 게 잉여인데 지대는 요게 중요한 거고 요게 지대는 남는 거 잉여로 준다. 따라서 지대는 잉여죠. 잉여.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여기서 이 표현이 왜 중요한 거냐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에 기여한 것이 없다. 지대라는 것은. 이걸 이제 목적이에요.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대라는 놈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불로소득이다 이거예요. 불로소득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불로소득이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원천이 이 지대의 수입의 원천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싫은 거예요. 이게 왕과 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착취하는 그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터진 겁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짱빨짱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다 그때 당시 표현입니다. 나폴레옹 나오고 그때 당시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왕과 귀족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니네들 꼴 보기 싫으니까 니네 수입의 원천이 지대인데 그건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다 토해내. 그래서 니네들은 없어져야 될 계급이야. 그래서 결국 계급 투쟁이 생겼고 왕과 귀족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기요딘이라는 거로 다 처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화의 나폴레옹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지대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왜 잉여로 취급하느냐? 이 불로소득으로 만들고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지대는 비용이 아니다. 잉여이다. 그러므로 뭐다? 불로소득이다. 그럼 맞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이게 알고 넘어가시면 문제 푸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것도 나오는데요.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현재는 어려우니까 문제풀이 할 때 하고요. 요 내용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뭐가 나오냐? 지대는 비용이 아니다. 잉여이다. 또는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잉여의 일부분이다. 초과 이윤의 일부분이 지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맞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이제 지대 수입의 원천이 그 왕과 귀족들이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왕과 귀족은 백성들을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대상으로 보게 되는 어떤 이론적 발판을 제공해 준 겁니다. 누가? 리카도라는 분이 제공해 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적 발판 아래 어떻게 돼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고 시민혁명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뭐 또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죄송합니다. 요 한계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계지. 한계지는 잉여가 0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0이에요. 여러분 잉여나 지대나 이제 비슷한 말이 된 겁니다. 잉여의 일부로 지대를 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 자, 한계지를 기준으로 그보다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의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액이 차액지대다. 그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차액지대다. 이건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이제 표가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야, 이 표, 이거 만드느라고 좀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표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표입니다. 만약에 이 표와 유사한 표가 있으면요. 그건 제 책을 보고 카피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만이 수험생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내용 전체, 이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표예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나와요. 열등지 안 나옵니다. 열등지까지 나왔다. 그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시장에서 제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농지는요, 우둥지와 한계지와 열등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보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주면 남는 게 잉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뭐 하나, 이거 나오죠? 이거 보면, 이게 1번이죠. 가격에서 생산비 빼주면 남는 게 잉여죠? 잉여가 지대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로 가서, 여기 이해가 돼요. 자, 수확량이 뭡니까? 결국은 생산물 가격이에요. 빼기 생산비, 빼주면 남는 게 잉여죠? 그러면 여기서 수확량에서 생산비를 빼주면 남는 게 잉여잖아요. 잉여가 지대 아닙니까? 잉여의 일부로 지대를 주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우동지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농지 A, B, 한계지, 열등지가 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다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동일해요. 투하되는 생산비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옥도가 달라요. 비옥도가 다르니까 수확량이 달라지겠죠. 어떤 데 많이 나오고 어떤 게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수확량에서 빼주니까 남는 게 잉여잖아요. 500. B는 300.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보면 수확량이 월등히 동일한 조건의 수확량이 월등히 높죠. 그렇잖아요. 왜요? 비옥도가 높으니까. 근데 한기지는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수확량과 즉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요. 여기를 한계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잉여가 0이에요. 잉여가 0이란 말이죠. 잉여가 0이니까 지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업술 묻자. 지대, 무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무지대를 뭐라 한다? 한계지라 하는 거예요. 그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즉 매출액과 원가, 생산비가 같기 때문에 잉여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대를 지불할 수가 없죠. 여기가 무지대를 한단 말이죠. 여기를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럼 열등지는 어떻게 되느냐? 생산비보다 수확량이 더 적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잉여가 안 나오는 거죠. 아예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땅을 우리가 열등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지 뭔지 아시겠죠? 한계지, 우등지, 열등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등지, 한계지, 열등지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그럼 왜 차익이 생기는 거냐? 이 0과 비교하는 겁니다. 0과. 한계지와 비교할 때 여기는 차액이 뭡니까? 금액 차이.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300. 여기는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500이잖아요. 그래서 한계지와 우등지를 비교할 때 이 차익이 생긴다. 그 차익이 곧 지대이다. 그래서 무슨 지대라 한다? 차액 지대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듣고요. 물론 한 방에 딱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반복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외워야 되겠죠. 리차드, 미스터 비옥도.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이 차익은 순수하게 비옥도 때문에 나온 거다. 그래서 비옥도가 차액지대를 발생케 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대의 원인은 비옥도다. 라고 주장한 게 이제 누구예요? 리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 아주 잘 나옵니다. 이 튠에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근데 이제 금년에는, 금년이 아니죠. 작년에 35회 때, 튠엔의 위치지대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나왔는데, 이거나 리카도 차익지대나 아주 잘 냅니다. 왜 잘 내느냐? 지대 모형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의 모형이. 그러면 이제 위치지대는 튠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좀 길어요. 독일 분인데, 뭐, 요한 하이니 폰 튠엔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튠엔 나오면 무슨 지대? 위치지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네,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튠엔을 이렇게, 튀를 이렇게 하면, 튀, 이렇게 되잖아요. ETI가 돼버리네, ETI가. 그래서 튠엔 할 때, 튠엔 이렇게 하지 말고, nen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nen, nen. 그러니까 말 속에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지대다? 위치지대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튠엔을 분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초성과 초성, 중성 이렇게 되는 종성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찌 된 거야? 티귿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만 하나 딱 넣냐면 숏 하나 딱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수가 뭡니까? 수성비입니다. 수성비. 그러니까 따라서 튠엔이 나면 무조건 비옥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성비가 나 머릿속에서. 튠엔 하면 뭐요? 수성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은 뭐냐면요. 이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제 이 튠엔이 그 후대 학자입니다. 리카도보다. 리카도가 지대 발생 근거는 다른 건 다 동의해요. 지대는 잉여이다. 비용이 아니다. 다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박한 게 뭐냐면 이걸 반박한 거예요. 뭘 반박했냐면 지대의 원인은 비옥도뿐만 아니라 다른 게 뭔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수성비다 이거죠. 만약에 비옥도 같으면 지대의 원인이 비옥도니까 누가 그랬어요? 리카도가. 그러면 비옥도 같으면 지대가 다 같아야 된다 이거죠. 아니더라 이거죠. 비옥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아니냐? 그거는 시장과의 거리 때문에 그렇다. 시장까지 수확을 하면 뭘 갖고 와야 돼요?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까지. 그러면 수송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수송비도 일종의 원가란 말이죠. 그 수송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단 말이지. 장사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파가 전남 무안에서만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근교에서도 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서울까지 온다고 한다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까지. 전남 무안에서 오면 수송비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 근교, 경기도 근방에서 경작하는 분들은 수송비가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시장이 이제 서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송비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 수송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게 누구예요? 바로 튀넨이에요. 그 튀넨 나오면 위치지대, 위치에 따라서, 즉 위치라는 건 그 경작지와 시장과의 거리,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대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게 바로 튀넨의 위치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이 표현이 나와요. 농촌 제가 자 제대로 됐네요. 됐죠? 그래서 농촌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말 되게 어렵죠? 자, 이 표현이 우리 시험에 10년 동안 한 5번 나왔을 겁니다. 왜 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고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이제 설명해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먼저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외워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여러분 앞으로 고립국 동심원 나오면 무조건 튀넨입니다. 이게 1826년 요거까지 외우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1826년입니다. 1826년 고립국 동심원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 튀넨이에요. 처음 쓴 사람을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튀넨 하면 고립국 동심원. 동심원 나오면 누구요? 튀넨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때는 1826년이다. 이것까지 외우기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1826입니다. 1826년 구구단 외우듯 뒤에 가서 이걸 아주 잘 써먹어요. 이제 그래서 동심원이란 또는 고립국이란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다? 튀넨이다. 이 사람은 뭐요? 도시가 아니라 농촌입니다. 농촌의 이 재배 활동을 공간적으로 잘 설명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내용이 뭐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내용만 알면 돼요. 어찌됐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요? 리카도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뭐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수송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 하나, 수송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밥상을 펼쳐놓은 건 이제 리카도예요.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튀넨이 수송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수송비 넣었는데 이 수송비를 이런 식으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 여기가 여기 일정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면 남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일정하다고 하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관계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다 무시하면 양자와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관계라는 얘기예요. 수송비가 많이 들면 그렇죠? 또는 여기 보세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마이너스 관계니까 지대는 작아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거리, 수송비, 지대하는 무슨 함수다? 마이너스 함수다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거리와 지대가 마이너스 함수이기 때문에 그 지대 곡선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공급 배울 때 플러스 함수는 우상향, 마이너스 함수는 우하향 그랬죠?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딱 해놓은 거를 거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써먹습니다. 이렇게 응용한다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너무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수송비 지대와는 무슨 함수다? 마이너스 함수다.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지대 곡선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프가 나왔죠? 제가 이제 그래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이 표 있죠, 여러분? 이 표도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기본소에 이 처음으로 넣은 사람이 접니다. 이거 하면 전부 다 제 거 보고 베낀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작권으로 뭐 고소고발까지는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전화해서 좀 허락이나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가로축은 거리입니다. 세로축은 지대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 0을 원점이라 했습니다. 원점에서 위로 갈수록 지대는 올라가는 거고, 원점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거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이 있다고 하는, 여기에 시장이 있다. 그럼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거리와 지대는 마이너스 함수이기 때문에 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 다 우하향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됐든. 따라 지대 곡선 우하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여기가 이제 거리가 되고요. 여기가 지대가 되니까 지대가 되니까 우하향하잖아요. 지대 곡선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뭡니까? 시장이니까 시장과 가까운 곳은 뭐예요? 지대가 비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과 먼 데는 어떻게 해요? 지대가 싸요. 이게 여기가 A는 뭡니까? 시장과 가깝다. 그래서 지대가 비싸다. B는 뭡니까? 시장과 멀다. 지대가 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거리와 지대는 마이너스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업이 많이 드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작물에 따라서 지대 곡선이 달라요. 기울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하여간 가파른 놈이 있는가 하면 완만한 놈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러느니 하시면 돼요. 이거까지 들어가면 이제 경제 지리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러느니 하고 비쌀수록 가파릅니다. 작물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세요. 장미가 제일 비싸잖아요.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옥수수가 제가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일본이 뭐예요? 쌀이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간 뭐 난리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이 지대 곡선이 다 다른데, 자, 여기 가정은 뭐냐면요. 이 장미쌀, 옥수수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을 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빌려주는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주 입장에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럼 요 구간을 한번 봅시다. 요 구간에서는 장미, 쌀, 옥수수가 경쟁해요. 누구나 시장 가까이 입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지 경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입지 경쟁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입지 경쟁. 누구나 중심지 가까이 오고 싶으니까. 근데 땅주인이 누구한테 빌려줘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장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장미로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은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주느냐? 토지 소유자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쌀 빌려주고, 이 구간에선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땅을 빌려줘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옥수수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여기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 이거 무슨 원이라고 그래요? 동심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농촌의 재배 활동이 결정되더라. 라고 이제 주장한 게 누구냐? 퀴넨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바로 여기 나오죠. 입지 경쟁에 의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 가능한 토지 이용자에 의해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와갖고요. 여기 농촌 재배 활동은 장미, 옥수수, 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뭐야? 분화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농촌의 재배 활동이 결정된다. 라는 표현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퀴넨의 위치지대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 내용 정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35의 기출문제에 답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